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금 이제 물리학 들어가는데 처음에 자, 일단은 힘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힘과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평형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폈나? 그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합시다. 평형과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볼 거는 뭐냐면, 여기 뭐 통합과학에서도 이제 역학을 배웠기 때문에 뭐 대략적인 거는 알겠지만, 그래서 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라든지 뭐 속력이 뭐고 속도가 뭐고 뭐, 그죠? 뭐 학교에 따라서 뭐 이동거리, 변이 뭐 이런 차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쭉 배웠죠. 그래서 요 1단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그 내용들이 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그런데 뭐를 에너지 얘기를 잘 다루지는 않아서 요 1단원에서는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에너지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근데 아마 뭐 에너지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뭐 역학적 에너지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거 이제 통합과학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이제 요 뒤에 부분에서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힘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보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어떤 물체의 모양이나 아니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치? 여기서 이제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건 사실 우리가 여기서 다룰 건 아니고 그건 이제 뭐 화학이나 이제 이런 데서 다룰 거고 여기서 우리가 힘에 대해서 보는 거는 뭐를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야. 힘이. 그러면 자 이때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니?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속도예요. 운동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뭐 통합과에서 이제 배운 사람들 속력과 속도 요런 차이 이제 배우죠. 속력은 빠르기만 나타내는 거고 속도는 빠르기와 뭐를 그지 방향을 같이 나타내는 거지. 그지 아무도 얘기 안 돼. 나 혼자 막 얘기한 것처럼 그지? 빠르기와 방향을 같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속도는 빠르기하고 방향을 같이 나타내는 거야. 천장. 첫 수업이라 나도 긴장했나 보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자 이런 이제 운동 상태,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면 속도의 변화가 생겨요. 다시 얘기하면 힘이 작용하면 빠르기의 변화, 방향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가 다 같이 변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둘 중에 한 가지만 변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렇게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를 나중에 가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걸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변화가 있는 걸. 변화가 없는 걸 등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까지는 우리가 통합과에서 배우는 거지. 그죠? 해서 요런 이제 운동 상태라는 건 요런 걸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힘 얘기를 한번 더 잠깐 보면은 우리가 힘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힘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여러분 통합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알짜 힘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힘이라고 하는 건 알짜 힘을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니? 어떤 물체에 힘이 하나의 힘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그치?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이 여러 개가 작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 그 여러 힘들이 하나의 힘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 그 여러 개의 힘들이 결국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걸 하나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 알자 힘이라는 게 실제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여러 힘들이 있는데 걔랑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우리가 만드는 거지. 그걸 우리가 알자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 알자 힘 하나만, 어차피 효과는 같은 효과가 나타날 거니까 그거 하나만 따지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알자 힘에 따지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좁으니까 이쪽에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물체를 뭐 한 4가지 경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다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해봅시다. 보통 우리가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이제 정하죠.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계산의 편을 위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보통은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많이 씁니다.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그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치?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뭐 그런 게 조금 헷갈릴 때가 언제냐면 중력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위로 향하는 게 플러스, 아래로 향하는 게 마이너스 이렇게 많이 정하는데 근데 중력은 보통 아래로 작용하잖아. 그럼 이제 그때는 아랫 방향을 플러스, 위를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문제집 풀거나 이럴 때 해설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게 훨씬 편하겠지. 나중에 이야기해도. 알았지?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방향, 플러스 방향, 오른쪽을 플러스로 합시다.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물체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자, 힘이 F1이라는 힘과 F2라고 하는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얘가 2N이고 얘가 3N이라고 합시다.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지? 해서 이렇게 되면 알자 힘은 어떻게 되니? 그죠? 이렇게 되겠지. 그죠? 요 두 개의 힘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힘이에요. 이걸 알자 힘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또, 자, 이번에는 요렇게 F1이 2N. 근데 반대 방향으로, 그치? 자, F2가 작용하는데 얘가 3N이 작용한다고 치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왼쪽 마이너스 방향으로 1N이 되겠지. 알자 힘은. 됐나?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제 얘가 플러스 방향 오른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힘이 알자 힘이 요렇게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우리가 합력의 크기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방향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얘네는 어떻게 되니? 운동 방향과 어떻게 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죠. 앞이 됐건 뒤가 됐건 나란한 그죠?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얘는 수직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뭐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럼 예를 들면 이쪽으로 뭐 F1이 뭐 2N이다. 이쪽 방향으로 F2가 2N이다. 그럼 알자 힘은 0이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 같은 거죠. 그지? 그래서 이때는 F는 0이 되는 거지. 그죠? 아니면 아예 힘이 작용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힘이 작용하지만 그 알자 힘이 0인 거고. 그죠? 여하튼 알자 힘이 0인 경우. 그치?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걸 어디 요 밑에다 적으려고 했던 거야. 지금 힘이 작용하는데 알자 힘이 요런 경우들로 작용하는 경우들을 보자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알자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뭐가 요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 운동 상태의 변화가. 그죠? 그럼 빠르기와 방향에 그죠? 빠르기와 방향에서 어떻게 되겠니?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빠르기가 더 증가하겠죠. 그지? 원래 얘가 운동하고 있었는데, 그죠?
거기에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그럼 뭐가? 운동 상태, 속도에 변화가 생길 건데 어떤 변화가? 빠르기가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방향은 어떻겠어? 방향은 일정하게 지금 오른쪽이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가는 요런 방향으로 계속 작용하겠죠. 됐나요? 자, 요번에는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운동 방향과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알짜 힘이 작용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빠르기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됐나요? 그럼 얘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방향인가? 아니지.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해서 운동 방향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야. 내가 가다가 뭐 하는 거야? 느려지는 거지. 이해됐어? 해서 느려진다는 게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 방향으로 쭉 가는데 단지 좀 천천히 갈 뿐인 거지. 그래서 자, 플러스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 힘이 계속 작용하면 어떻게 돼? 결국엔 방향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 겁니다. 통합과에서 여러분들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자,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 때 그때 특징이 하나 있어. 어떤 특징이 있니?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돼야지. 정지해야 된다고. 내가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그지? 방향을 바꿀 거야. 가다가 갑자기 바꿀 수가 없잖아. 순간적으로 뭐 해야 돼? 순간적으로 정지해야 된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문제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이쪽 방향으로 제일 멀리까지 갔을 때까지 멀리까지 간 지점에 거리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쪽 방향으로 제일 멀리까지 갔다는 건 뭐냐면 가다가 방향을 바꾼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쪽으로 더 이상 안 갔으니까. 이해됐어? 그럼 그 방향을 바꾼 지점을 어떻게 찾니?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참고로 여기 VT 그래프 이제 그려보면, 그지? 자, 물체가 뭐 출발을 해서 속도가 증가했다, 뭐 이렇게 갔대요. 자, 그럼 이 물체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 출발이니까, 여기서 속도가 0, 여기서 속도가 0, 여기서 속도가 0이잖아. 그럼 뭐 한 거야? 여기서 방향 바꾸고, 여기서 방향 바꾸고, 여기서 방향 바꾼 거야. 여기가 플러스 영역이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가다가,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0 돼서 방향 바꾼 거야.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0이 됐어. 방향 바꿔서 다시 플러스 방향. 방향 바꿔서 다시 마이너스 방향. 됐어?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뭐 할 때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방향을 바꾸는 지점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운동하던 방향 그대로 가겠지만 그게 계속 작용하게 되면 나중에 방향이 바뀔 거다. 근데 그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어떻게 찾니?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으로 찾는 거다. 이건 나중에 이제 가속도 얘기하면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변화가 나타날 거라는 거고. 자, 이번에는 자, 운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그죠? 힘이 작용한대요. 이러면 어떻게 되니? 자, 이때 빠르기는 일정해요. 빠르기는 일정합니다. 근데 뭐가 변해? 방향이 변하겠지. 그죠? 방향의 변화가 생겨요. 얘가 어떻게? 요런 방향으로 변할 겁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변하는 경우가 뭐야? 원운동 하는 경우죠. 마찬가지로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뭐 인공위성 같은 거. 그지? 인공위성은 계속 그 각각의 지점에서 그죠? 직진하고 싶은데 지구가 중력으로 잡아 당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속 방향이 바뀌는 거지. 매 순간 지점마다.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요런 이제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되니? 자, 힘이 작용하면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고 했는데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생기겠지.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야. 뭐도 방향도 일정하다. 됐어요? 그래서 힘은 이렇게 운동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자, 그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뭐 둘 다 변할 수도 있고, 이때는 빠르기도 변하지만 나중엔 방향도 변할 거 아니야. 그지? 아니면 빠르기만 변한다든지, 아니면 방향만 변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좀 봅시다. 무슨 얘기를 볼 거냐면, 이건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은 얘기인데, 원래 이제 우리 요거 배우고 나서 뒤에 가서 돌림 힘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 밑에 나와 있지. 돌림 힘이라는 거를 이제 할 건데, 이 돌림 힘이 원래는 이제 너희들 이제 뭐 형이나 누나들이 배웠던 건 물리학 원이죠. 너희는 그냥 물리학이고, 교과서 이름도 이제 바뀐 건데 살짝. 물리학 원에는 원래 어떤 내용이에요? 뭐 어디 있었냐? 물리학 2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거는 한 학기에 다 끝내야 되는데 더 어려운 게 내려와 버렸어. 자, 여하튼. 자, 그래서 자, 그 얘기를 잠깐 요 그래프만 지워서 볼게요. 관련돼서 우리가 요거 하나만 이제 기본 배경 지식으로 좀 알고 있읍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짜힘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래? 합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힘을 합치는 방법. 요때는 그냥 더하면 되는 거고, 그지? 요때는 빼는 거. 그러니까 알짜힘이라는 거, 알짜힘이라는 건 뭐야? 힘의 합이야. 그런데 지금 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자, 플러스 방향으로 2N이 작용했고 플러스 방향으로 3N이 작용을 해서 그래서 합력은 플러스 방향으로 5N이 작용한다 이런 거고, 그지? 요 두 번째 거는 자, 플러스 방향으로 2N이 작용을 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3N이 작용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1N이 된다 이런 거잖아. 그죠? 같은, 그죠? 나란한 힘이 작용할 때. 그지? 근데 이게 나란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라는 거야. 나란하지 않은 경우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요쪽 방향으로 2N, 요쪽 방향으로 뭐 3N 이렇게 작용한다고 치자. 지우개 어디 갔어? 수직으로 좀 보자, 수직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이쪽 방향으로 3N, 이쪽 방향으로 4N, 요렇게 작용한다고 치자. 그지? 그러면 이때 요 두 힘의 합력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계산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그지?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서, 자, 요 힘이나 요 힘을 끝으로, 여기가 작용점이고, 여기가 이제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되는 건데, 얘를 끝으로 가져가면 돼요. 그럼 얘를 3N을 요 끝으로, 요렇게 그대로 가져와. 힘이 요렇게 작용하고 있는 걸 힘을 하나 띄워다가 얘가 요거 그대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작용한다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해서 요렇게 가져와서 요 작용점과 힘이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끝과 끝을 연결하면 돼요. 요렇게. 그럼 얼마? 5N이 되겠지. 그죠? 아마 이것도 계산하기 편하게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3N과 4N이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거, 요렇게 이제 합력을 막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러면 직관적으로 볼 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잠깐 보려고 했던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를 그대로 이쪽으로 요렇게 가져와요. 요렇게.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연결을 해요. 그럼 요 두 힘의 합력은 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해서 얘가 지금 두 힘의 합력이 이렇게 나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략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로 작용하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지, 바로 보고. 그죠? 다시 얘기하지만 문제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계산하기 편한, 우리 아까 이게 뭐 3, 4, 5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치? 계산하기 편한 값들로 주어질 거예요, 그때는. 그치? 자, 근데 이거는 이제 합력을 계산하는 방법인 거고,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러면 힘을 거꾸로 뭐 할 수 있어? 분해할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두 힘을 하나로 합칠 수도 있지만, 그 힘을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어. 그 힘의 분해인데, 힘의 분해 똑같아. 얘를 이렇게 나누면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물체가 있는데, 자, 이 물체에, 자,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한대요.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어떻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나눠서 보는 거야. 여기 마찬가지로 통합과학에서 뭐야? 내가 수평으로 던진 공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때 어느 방향으로는 수평 방향으로는 그죠? 속도는 있지만 힘은 작용하지 않는 거죠. 날아가는 동안에. 대신에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하고 이 아랫방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하죠. 그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나눴잖아. 그 운동을 나눠서 본 거야. 마찬가지로 힘도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얘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그 10페이지 왼쪽 밑에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자, F 사인 세타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거기에 작용하는 힘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물리학, 2학년 때 배우는 물리학에서는 힘의 분해, 지금 힘 얘기하면서 합력 구하는 방법이나 힘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대략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 자 다시 힘이 작용할 때 힘은 항상 우리가 어느 방향,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나눠서 보는 걸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한다. 그러면 그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힘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눠서 봐야겠구나. 나눠서 계산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좀 공을 수평, 앞으로 던졌을 때 이게 비스듬하게 떨어질 때 우리가 따졌던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뭐 이거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돼. 우리가 지금 이걸 뭐 계산하고 막 이럴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은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요런 내용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리는 얘기를 볼 겁니다. 자, 앞에 지우개 어디 갔어? 자, 지울 거야. 자, 일단 필요하면 필기 하시거나 사진 찍어도 상관없어요. 지워도 돼? 필요하면 사진 찍어 놓고. 자, 됐나요? 자, 지웁시다. 우리 수업이 2시간 반이잖아. 열심히 해보자. 왜냐면, 선생님이, 보통 학원에서 수업을
보통 이제 뭐 2시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쌤은 저기 뭐야 인천에서 학원을 하는데 거기서는 우리는 수업을 지금 2학년 이제 너희처럼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은 수업을 3시간 하거든. 아까 좀 이거 해야 될 양들이 많아서. 근데 2시간 반. 아 이거 분량 맞추는 게 생각보다 이게 어렵단다. 또 해봐야지.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돌림힘 얘기를 한번 자 봅시다. 자,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돌림이라는 건 자, 회전의 원인이 되는 걸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호로는 타우라는 기호를 씁니다. 맞지? 아까 힘을 우리가 F라는 기호를 쓰지, 아까 선생님이 쓰진 않았었는데, 타우라는 기호를 쓰고요. 자, 이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 어디 봤어? 이게 돌림힘이야, 이게. 이게. 내가 얘한테, 자, 힘을 가했단 말이야? 힘을 내가 이쪽 방향으로 줄 거야. 그럼, 저 화면에는 안 나올래나? 아, 뭐, 내 알바. 자, 힘을 주고 있는데, 그 힘에 대해서 한쪽이 고정되어 있으면 저기를 회전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길이, 이 문의 길이를 회전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 회전팔을 매개로 해서 이게 회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그 물체가 회전하는 원인이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걸로 예를 들어볼까? 여기 봐봐. 아까 우리 봤지?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할 거야. 힘이 작용할 건데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면 그죠? 알짜 힘이 0이 되는 거잖아. 알짜 힘이 0이 되면 걔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정지해야지. 그래서 양쪽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 똑같은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줄 거야. 그럼 얘는 정지하고 있어. 우리가 배운 그대로야. 그지? 자,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어. 어떻게 돼? 회전하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힘의 평형이라며. 움직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움직이네, 근데? 그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마 중학교 때도 힘의 평형 배우지? 배우지 않냐, 중학교 때? 기억 안 나면 다 잘 모르겠다. 자, 여하튼, 중학교 수업을 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 해서, 이 힘의 평형,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려면 뭐도 같아야 되냐 하면, 힘의 크기도 같아야 되고, 근데 방향은 반대여야 되고, 또 하나, 작용선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아까 여기서는, 자, 나의 오른손이 작용하는 작용선이 이 연장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요 연장선 얘기하는 거야. 이게 같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안 움직였단 말이지. 근데 요렇게 되면 얘가 작용하는 선은 여기고 얘가 작용하는 선은 여기지. 다르죠? 그럼 물체가 어떻게 돼? 회전하게 돼요. 이때 얘를 회전시키는 요 힘, 이게 돌림힘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해서 요 돌림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건데,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물체가 정지 상태로 있으려면, 그치? 알짜 힘도 0이 돼야겠지만, 그지? 알짜 힘은 0이야, 이거. 그지? 크기 갖고 방향 반대니까,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그지? 근데 뭐도, 돌림힘도 0이 돼야 돼, 그러면. 그래야 물체가 그 상태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거를 중학교 때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작용선상에 있어야 된다라고만 배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우리가 숫자로 계산을 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야. 어떤 조건일 때 그렇게 되는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 요렇게 있을 때, 여기에 F1, 여기에 F2, 요렇게 작용할 때, 그치?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N이 작용한다. 얘도 2N이 작용한다. 라고 하고, 그치? 얘가 요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게 R1, 여기 R2라고 합시다. 그럼 봐봐.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F1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가 여기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작용하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겠니? 너희가 볼 때.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지. 여기 F2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서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잖아. 이쪽으로. 얘도 무슨 방향? 이것도 시계 방향이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회전을 한단 말이야. 넘어가겠지. 그지? 그런데, 얘가, 그건 뭐야? 아까 우리 알짜 힘 0이 될 때 생각해보면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일 때 알짜 힘이 0이 됐는데, 얘는 돌림 힘의 크기는 같고, 그죠? 똑같은 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방향은 같네, 지금? 얘도 시계 방향, 얘도 시계 방향이었잖아. 그러면 회전을 한다는 거야. 회전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의 크기는 같고 뭐 해야 돼? 방향이 반대여야지. 하나는 시계 방향, 하나는 반시계 방향. 우리가 보통 이 수직에서 아까 알짜입자 할 때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요렇게 했죠. 돌림힘에서는 회전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방향을 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물론 시계 방향이 플러스인지 뭐가 마이너스인지는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야, 그거는.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요렇게 힘이 작용하면 회전을 해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겁니다. 해서 요렇게 가면, 그치? 자, 이제 F1이 일로 오고 F2가 일로 가겠지. 그리고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는 똑같이 여전히 R1, R2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가 같은 작용선상에 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돌림 힘이 0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 이제 더 이상 회전을 안 하겠지. 해서, 자, 요런 이제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요게 그림이 조금, 지금 선생님 앞에다 그린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어디 나와 있냐면, 예를 들어서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13페이지에 중간쯤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거기 있는 돌림 힘의 평형이라는 것까지 지금 간단하게 같이 설명을 한 건데, 됐나? 거기 있는 그림이 지금 선생님이 앞에 설명한 걸 나타내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10페이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그럼 이때 작용하는, 그치? 자, 돌림 힘은 어떻게 계산하니? 그치? 자, 돌림 힘. 타우는, 그치? 이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회전팔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치? 아까 문의 길이가 회전팔이라고 그랬지? 그치? 자, 회전팔의 길이 R 곱하기 이때 작용하는 힘. 근데 이때 작용하는 힘은 조심해야 돼.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회전팔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거의 곱으로 구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당연히 작용하는 힘이 셀수록 회전을 그죠? 회전하는 힘이 더 세질 거고, 그 다음에 그 길이가 길수록 마찬가지로 회전하는 힘이 더 세게 돼요. 자, 해서
요걸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자, 이때 여기에서, 봐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뭐 아까 내가 문을 열 때, 내가 지금 여기서는 이 문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쯤 열렸어. 그럼 내가 여기서 얘를, 문을 이렇게 지금 수직 방향으로 잡아 당길 때하고, 여기서 아까 계속 내가 이 방향이야? 아까 여기에 수직 방향이지. 이 방향 그대로서 내가 문을 이쪽으로 잡아 당겨. 문이 어느 게 더 잘 열리겠니?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 당길 때가 더 잘 열리겠지. 왜? 이쪽 방향으로 내가 힘을 잡아 당기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힘이 두 개로 나눠진다고.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 문을 여는데 작용하는 힘은 나는 일로 힘을 작용하고 있지만 이 힘이 두 개로 나눠져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나눠진다고. 그럼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건 문을 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힘이지. 문을 여는데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작용하는 힘만 작용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실제로 얘가 회전하는데 영향을 주는 힘은 이 회전팔의 어떤 방향?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만 영향을 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수직 방향의 힘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문을 열 때, 자. 문을 열 때, 자, 얘한테, 자, 요 회전팔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랑 요렇게 작용하는 힘도 있을 거고, 얘랑 계속 이쪽 방향으로, 그지? 처음에 이 문을 열 때 작용했던 그 방향 그대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도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때 실제로 이 문을 여는데 작용하는 돌림 힘은 요때는 요게 그대로 다 얘한테 작용을 하는 거지만 요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 힘을 어떤 방향으로 요 방향과 요 방향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수직으로 나눠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니까 얘를 이렇게 띄어서 보면 얘를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다고. 그때 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만 이 문을 여는 데 도움을 주는 거야. 영향을 주는 거라고. 얘는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죠. 이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게 되면.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이 작용하는 걸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때 얘를 어떻게 거기 10페이지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인 세타를 줘서 계산을 해서 구할 수 있어요. 저 값을. 수직 방향으로 적용하는 힘을.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주 나오진 않을 거야. 우리가 여기서는. 그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지? 대부분의 힘들은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나? 니네 삼각함수를 언제 배우지? 사인, 코사인을? 어? 고2 때 배우냐? 아, 그래? 그럼 고2 초반에 이거 나올 때는, 물론 너희 알고는 있겠지만, 교과서상으로는 안 배운 상태에서 이걸 배우는 거잖아. 문제를 내는 것도 이상하네, 그러면. 하여튼,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 자,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이때, 요렇게 작용할 때, 이때 뭐 F1, 여길 F2, 여길 F3라고 하면 돌림힘은 요렇게 된다는 거야. 그지? 요 회전팔과 나란하게 있는 힘, 이때가 가장 돌림 힘이 작을 거고, 각도를 이루고 있으면 이때가 이제 두 번째일 거고, 수직일 때가
그지? 돌림힘이 가장 클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비교하는, 그지? 정확히 값은 구하지 않더라도 비교하는 거 정도는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내용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돌림힘이 이용되는 이제 예시가 거기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지뢰하고 축바퀴 해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이용하는 예시로 먼저 지뢰 얘기를 먼저 봅시다. 뭐 축바퀴나 지뢰나 뭐 같은 원리긴 한데, 자, 요렇게 있고요. 여기 물체가 요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A,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B라고 하고, 여기 물체가 있으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무게가 있겠죠. 그걸 W라고 합시다. 그리고 자, 여기에 힘 F가 요렇게 작용한다고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 힘을 작용하지 않고, 그치? 요렇게 저쪽에 물체 하나 올려놓으면 기울여 버리겠지, 그지? 그럼 얘가 수평 상태를 유지하려면 내가 여기다 힘을 줘서 여기를 눌러줘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때 요 힘을 얼만큼 줘야 되겠니? 라는 거야. 됐어요? 물론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내가 살짝 눌러보면서, 그지? 대충 수평 맞췄을 때를 감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 수치로 계산할 때는 이게 얼만큼 힘을 줘야 되겠니? 라는 거지. 그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얘가 요렇게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쪽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지? 그죠? 여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돌림 힘과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 힘의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돌림 힘은 길이 곱하기 힘이니까 길이가 A잖아. A 곱하기 F가 될 거고, 여기서 작용하는 돌림 힘의 크기는 길이 곱하기 힘이니까 B 곱하기 W가 되겠죠. 이게 같아지면 된다는 거야. 우리 지금 뭐 구하고 싶다고? F를 구하고 싶다고. 그럼 F는 A분의 B, W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어차피 이 물체 무게, 이게 변하진 않을 테니까 요 A, B 이걸 조절을 해. 예를 들어서 뭐 하면, 자, A가 길어지고 B가 짧아지면 F가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그죠? 그게 지렛대 원리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가 길어지고 얘가 짧아지면, 그지? 그래서 얘가 뭐 요렇게 기울었을 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H만큼 움직이면 여기는 얼마? S만큼 움직인다. 그지? 그래서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대신에 거리에서 손해본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얘기가 이 돌림힘에서 나오는 얘기야. 뭐 그다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해서 자, 뭐 요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축바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축바퀴는 이제 자, 이건 뭐 원리 똑같아 이것도. 축바퀴는 여기다 한번 봅시다.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도르래가 있고 작은 도르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연결돼서 여기에 물체가 하나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연결돼서 여기에 이렇게 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를 우리가 B라고 하고, 여기에서 요 거리 요걸 A라고 하고, 여기 잡아당기는 힘을 F라고 하고 하면 또 똑같은 거야. F 곱하기 A, 여기가 회전축이니까 F 곱하기 A 한 거랑 이게 돌림힘이죠. W 곱하기 B 한 거, 이게 돌림힘이야. 그럼 여기서 F 곱하기 A 한 거랑 여기서 W 곱하기 B 한 거랑 같아야 된다. 똑같은 공식 나오겠죠. 됐나?
여기 지렛대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림만 살짝 달라져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런 거에 이용이 된다. 자, 그 외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뭐 병따개, 장돌이, 뭐 운전대, 드라이버,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원리들을 이용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뭐 우리 인체에서도 이런 원리를 이용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시 정도는 당연히 내신에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자, 일단은 여기까지 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뒤에 거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평형과 안정성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